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지역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1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톤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 갱리단길에서 시작된 공유컵 사용 등 제로 플라스틱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승진 연도,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기록 문서가 인사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공로 도교육청 지부는 그동안 공정성을 강조해온 도교육청이 특성 부서를 통해 공무원 승진과 전보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도 지방 소비세가 크게 줄어들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전체 예산 총액을 10에서 20%가량 줄이고 실국의 자체 사업비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국 신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벌초대행 서비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지금까지 들어온 벌초대행 신청이 4,09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며 추석 연휴 때까지 접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600명이 넘는 직원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사태는 이른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민주당에도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이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안에서도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사태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우려를 표시하고 이상직 의원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의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신동근 최고위원회에 이어 사흘 만에 당 대표까지 나서 또다시 이스타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이미지를 소속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토 중에 하나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상직 의원에게 이미 2차례나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스타 사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이상직 의원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창업자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또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 일가의 행태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선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자칭 일자리 전도사, 경제 전도사를 내세웠던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태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풍을 타는 듯 했던 군산형 일자리가 협약을 맺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 공모에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인 명신과 위탁 계약을 했던 중국의 바이톤사가 파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명신이 대체 기업을 찾아 계약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기차 생산업체와 양대노총은 지난해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공모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인 명신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바이톤사가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난징시 등 투자자들이 20억 위안, 우리 돈 3,4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곧바로 생산에 들어가기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명시는 바이톤사를 대체할 국내외 전기차 기업 여러 곳과 위탁 생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개 정도는 긴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 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계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라북도는 계약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에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사뿐만 아니고 그 미국계 회사 이런 부분들과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9월 중에 가능하면 사업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지만 내년부터 5만 대를 위탁 생산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물량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신규 일자리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최근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이긴 했어도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를 보름 앞두고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의 100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오후 입국한 뒤 다음 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아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북은 지난 1월 30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28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회 이후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해외 유입 34명을 뺀 나머지 66명 모두 지역사회 감염자인데 지난 9일 이후부터 지역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각각 53명과 70명이 발생한 제주와 세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적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확산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와 시군은 이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벌초 대행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지역 간 이동이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타지에서 있는 그런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저희 전라북도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방하고자. 또한 익산시와 군산시는 공설 봉안당과 추모관의 방문객을 제한하기로 했고 전라북도도 추석발 감염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업체에서 일하는 전주의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가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가래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일주일 넘게 방문 판매업체와 인근 병원, 식당과 마트 등을 방문했고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가려내고 감염 경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숙련인들의 축제인 제55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전북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17개 시군에서 온 1,800여 명의 선수들이 8일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개막식이 온라인으로 열렸고 모든 경기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제5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개막식이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계와 금속, 전기전자, 건축 디자인 등 50개 직종에서 최고 기술자들을 뽑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수 출전식이 생략된 채 개막식은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17개 시군에서 출전한 1,8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개막식을 지켜봤습니다. 1966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수많은 기술인재의 등용문이 되어왔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경기장 출입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경기장을 출입하는 선수와 관계자에게 코로나 자가 진단과 QR 체크, 그리고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엄격한 방역 절차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상자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전주와 군산 등 4개 시군 7개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무주군이 모든 군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짓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추석 명절 전에 모든 군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주군은 코로나19와 수해로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1인당 10만 원씩 무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수해 상흔을 돕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읍시가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안에 사업 부지를 확정한 뒤 오는 2023년까지 전수교육관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와 후계자 양성 등 세계적인 전수자 교육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의 맥을 잇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눈치 안 보고 모성보호, 자녀 돌봄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결혼, 임신, 또 육아, 출산까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좀 더 모범적인 남원시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이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곰소소금팀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규리그 1위인 보령머드팀에 아쉽게 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각종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복지시설 종사자 6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4.5%가 이용자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했고 언어폭력까지 포함하면 6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는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에 설치되는 진학상담실은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 남원과 무주 등 동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